오늘 들고 온 주제는 소변입니다. 소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밤에 자는데 소변 때문에 깨서 갔다 오고 나면 또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못 잔다. 그래서 낮에 또 피곤해지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진다. 그런 상태에서 또 자니까 밤에 또 깊은 잠을 못 자고 소변 마려워서 깨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이게 소변 때문에 깨서 못 자는지 잘 못 자고 얕은 잠을 자니까 깨게 되고 이걸 당사자도 헷갈려 합니다. 뭐가 먼저인지, 수면이 먼저인지, 소변 문제가 먼저인지. 그리고 소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소변이 만들어지는 기관이 방광이다 보니까 방광과 전립선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신장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심장의 문제, 혈류순환의 문제 때문에 이 소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소변 문제인데 뜬금없이 왜 심장 문제라고 하냐? 후쌤은 뭐만 하면 자꾸 심장 문제래. 심장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모든 증상들이 개선되는 걸 보다 보니 심장을 원인으로 해서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연구 사례에서 야간뇨와 심장과의 관계를 증명한 경우가 연구 사례로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2022년 연구 사례에서 299명의 야간뇨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을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그랬더니 좌심실 비대, 제가 예전에 심장 문제를 다루면서 좌심실 비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온몸에 순환이 안 돼서 결국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냐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근육이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대해져서 나중에 두꺼워지면서 소위 말하는 심장이 부었다, 커졌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심장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 좌심실 비대는 분명히 심장의 문제고 야간뇨는 방광이나 신장의 문제 같은데 실험 결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었냐면 야간뇨가 있는 사람의 좌심실 비대가 2배 더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2012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미만에서 야간뇨가 있는 사람이 이후에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68배가 높았습니다. 즉 명확하게 야간뇨와 심장의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왜 이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야간뇨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심장 문제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심장이 힘이 약해졌다, 혈관의 순환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몸의 조직들이 받는 혈액의 양이 줄어요. 그러면 제 식으로 말하면 진액고갈, 장기가 충분한 수분 영양소를 받지 못해서 지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진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들어간다. 즉 모든 기관의 혈류가 감소하는데 신장의 혈류가 감소했을 때 그때부터 소변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었어요. 그거랑 또 야간뇨랑 뭔 상관이 있을까? 자, 우리가 신장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체액을 자꾸 조절해요. 수분을 재흡수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은 몸의 혈류로 돌리고 좀 과잉된 수분은 노폐물과 함께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냅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양이 줄었어요. 수분을 배출하는 퍼센트가 그냥 줄어듭니다. 산술적으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20% 줄었으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양이 20%가 줄어듭니다. 몸은 수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군데군데 필요한 대로 잘 돌리고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느냐, 이게 생명 시스템인데 빼내야 될 20%의 수분을 빼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남아도는 수분들, 그냥 내 몸에 수분이 많아졌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남아도는 물은 필연적으로 어딘가에 고입니다. 그걸 울혈이라고 그래요. 폐에 고이면 폐울혈, 심장에 물이 고였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심울혈. 그리고 하체에 수분이 모이면 하체 부종. 이 남아도는 정체된 수분은 순환을 방해를 하고 몸의 시스템을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잘 돌아가지 않게 하고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교환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울혈이 생기고 체액순환이 느려지면. 신장은 그때까지 멀쩡해요. 신장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신장이 처리하는 수분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왜? 심장이 약해지니 신장으로 들어오는 총량이 줄어서 그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수분이 잘 돌지를 않고 몸에서 저류가 생겼는데, 그러면 몸이 수분을 담고 있으면 되지 왜 자꾸 밤에 얘들이 나오려고 하냐. 대부분의 수분 정체가 하지 쪽에 몰려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딱 자려고 누웠어요. 그러면 그 고여있던 물이 이제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누워있는 상태니까.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류를 타고 돌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심장 박동수나 혈류순환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밤에는. 근데 하체 쪽에 고여있던 그 수분이 댐이 터지듯이 누우니까 온몸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일을 하기 시작해, 밤에. 일을 한다, 각성이 되어 있다, 신체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 그제서야 신장으로 혈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장이 밤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낮에는 심장 힘도 떨어져 있고 순환이 자꾸 정체되어 있다가 쉬어야 되는 밤에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상 밤에 장기들이 작동하면 회복력도 떨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얘들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수분이나 혈액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잠까지 깨우지 않을 정도인데, 문제는 신장으로 자꾸 혈류가 들어가니까 신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오는 혈액에서 수분을 빼내서 방광에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에서 자꾸 수분이 모이는 거예요. 몸에서 혈류순환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방광이 꽉 차면 뇌가 깨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방광이 예민해졌어. 근데 신장의 문제일까? 왜 자꾸 밤에 자다가 이렇게 소변 보는 빈도가 많아지지?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깨서 소변 보고, 또 2시간 자다가 깨서 소변 보고, 자다가 소변 보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실제 그냥 연속해서 잔 잠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비뇨기과고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후쌤, 너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장 문제라고. 심장의 능력이 떨어져서 낮에 자꾸 수분이 저류되어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부종, 물이 고이는 거, 그게 원인이에요. 그거의 원인은 뭐예요? 심장이 돌리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부어있고 혈류가 잘 안 돌고. 그러면 심장은 왜 힘이 떨어졌을까? 단련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살아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꼼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잖아. 움직이는 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좀 뭔가 힘을 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내 생활에 도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움직이는 게 만사 좋거든. 밖에는 춥잖아. 나가기 싫어. 당장에는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혈류가 가야 될 때 못 가고 늘 느리게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고이기 시작합니다. 피가 고이고 있다. 돌리질 않으니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돌려야 됩니다. 계단을 오르고 산을 오르고 바깥으로 가서 내 몸을 자꾸 자연속으로 밀어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살라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없이 오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야간요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냥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잠을 제대로 자야지 생활이 되는데, 자다 깨다 화장실만 들락거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잤는지 안 잤는지 낮에도 꾸벅꾸벅거리는 거예요. 그냥 활력 없고. 그러니까 또 더 움직이기 싫겠죠. 잠을 제대로 자야지 움직이는데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좀 쉬어야겠어. 나는 꼼짝하기도 싫어. 못 움직이겠어. 원래 안 움직여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해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어렵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장 문제다, 방광 문제다, 뭔가 지식을 습득을 해서 어디 병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 말을 믿고, 그 야간요가 후쌤은 심장 문제다 얘기하는데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의심도 들잖아요. 근데 의심이 들더라도 본인이 계단을 올랐을 때 손해보는 게 뭐예요? 본인이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해봤어. 3번 깨든 게 2번 깼네? 이렇게 느낀다면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2번 깨던 게 1번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속해 보는 거예요. 1달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럼 2달을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몸이 보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반드시 합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들이 몸한테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몸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세포들이 함께 모여 사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몸은. 그래서 이 세포 하나하나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없으니 이 통제권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에 최적화된 행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세포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밤에 가동되는 이 수분 흐름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즉, 밤에는 장기들이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 유지만 해도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 제대로 된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낮에 심장과 혈류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일단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종이 감소되면 여러분들은 밤에 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저류된 수분이 없으면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장이든 심장이든 쉬게 돼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간뇨 문제를 자꾸 약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끌어다 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저 자신도 경험한 거고, 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야간뇨 때문에 깬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나이 들면 야간뇨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심장과 혈관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몸에도 실험을 해봤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무조건 움직여서 그 부종을 감소시켜라 했을 때 그게 먹혀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명하고 계십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니 밤에 깨는 게 줄었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었다. 제가 소변도 심장 문제야 라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는셈 치고 후셈 말 믿고 아직 한 발을 못 대신 분들은 일단 믿질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부종인데, 부종이 뭔지 아시죠? 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에요. 주로 하체에 고이기 때문에, 혹은 자고 일어나서 관절이 붓는다, 피부가 붓는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부종이 하체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우리 몸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체가 순환 능력이 좋고 물을 잘 돌리면 하체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자꾸 중력을 이겨내면서 몸의 곳곳에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몸 곳곳에 사용되는 물은 우리가 진액이라고 하죠. 혹은 체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생명체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를 해보면 전부 다 물의 작용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일으키는 작용, 소화액을 만들고 눈물을 만들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모든 행위는 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양소 하나를 우리가 세포까지 보내기 위해서도 물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과 물질의 이동 매개체이기도 하고 몸 안에 일어나는 세포의 화학 반응의 아주 기본적인 매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명력이 좋을 때는 피부가 윤기가 있고 관절이 부드럽고 장기가 건조하지 않고 매끌매끌하고 열받지 않고 노폐물도 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체온도 수분 대사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됩니다. 즉 진액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생명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입니다. 몸 안을 돌면서 생명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진액입니다. 그래서 생명활동력이 떨어지고 몸 안에 수분이 고갈이 됐을 때 진액이 고갈되면서 모든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긴 그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세포가 수분 고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 진액이란 게 수분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부종은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 물이 많이 있는 건데 물이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몸에서 생명 활동하기에 쓰일 물이 더 많으니까 더 이득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종은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 있고 정체된 물입니다. 세포가 물을 갖다 쓰고 배출해내고 그 주변에 더러워진 물을 혈류가 가지고 가서 또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오고 몸은 필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아요. 모든 물은 계속 이동하게 설계되어 있고 정체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이나 세포나 수분이 흐르지 않고 거기에 정체가 일어나면 붓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종을 겪어본 분들은 정말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 몸에 피가 흐르지 않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정체되면
모든 부분이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지고 무겁고 둔하고 머리까지 둔해져요. 신체 활동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이 고였으니까 물을 좀 빼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흐르지 않고 순환하지 않는 데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환을 시킬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단순히 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종이 왜 생길까요? 우리 장기의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군데입니다. 첫째, 물을 순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심장, 펌프입니다. 둘째, 물을 흡수하는 장기, 소화기입니다. 셋째, 남은 물을 배출을 하고 수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장기, 신장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심장이 약해진 사람은 물이 다 밑으로 가버립니다. 펌프로 온 몸으로 빠르게 혈액을 돌려서 곳곳으로 배치를 해줘야지만이 특정 부분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먹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물을 먹고 영양분이 들어왔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가야 될 대로 빨리 배치해주면 어디 고이는 현상이 분명히 덜해요. 근데 심장을 적게 쓰는 사람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종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심장의 펌프가 잘 돼야지 우리 노폐물이 고이는 림프가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좋은 혈액이 가고 정맥순환이 빨리 돌아와야지 이 노폐물이 고여있는 이 림프 순환 자체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전체 순환이 느려진다. 그러면 림프에 노폐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림프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왜? 얘도 그 노폐물을 견디게 설계는 되어 있지만 너무 긴 시간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림프가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온몸 여기저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을 시키면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붓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심장을 어떻게 강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부종을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둘째, 우리가 수분이나 영양소를 먹었을 때 소화기에서 흡수가 되지만 소화기 효율이 떨어진 사람들은 영양분을 영양분답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혈액이나 좋은 영양소로 변환을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형태의 불완전한 체액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방에서는. 물은 물인데 탁한 물,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물이 아니라 정체돼서 고인 물, 독소형 체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화기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 담음 현상이 생기면서 계속 좋은 혈액보다는 나쁜 체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껏 좋은 음식 먹었는데 몸에서 자꾸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음식 잘 먹었는데도 몸에 때깔이 좋게 안 나오고 자꾸 거무튀튀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음식을 제대로 처리해서 좋은 진액까지 도달을 못 시켜서 탁한 액체가 증가했다. 이게 또 부종의 원인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신장은 우리 몸에 남은 물을 빼주거나 혹은 탁해진 혈액을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예요. 신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탁해진 체액에 신장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필터 기능이 잘 안 되고 신장이 빨리빨리 남아도는 물을 처리를 하거나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체액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묽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를 못 유지하니까 우리 몸의 시스템은 딱 혈액의 농도나 체액의 농도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농도가 들쭉날쭉 해버리면 가야 될 때 안 가거나 어딘가에 고이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배수 펌프이자 가장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요게 망가지면 물이 고이고 몸이 탁해진다. 심장이나 소화기나 신장이나 이 세 가지 수분을 관장하는 장기가 건강하려면 수분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면 이 장기들도 건강해지고 몸의 체액 순환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만드냐? 단순합니다. 그 장기가 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에요. 더 많이 들어왔다가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장기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절을 못하니까 우리는 뭘 사용해서 수분이나 혈액을 많이 머금었다가 다시 뱉어내고 이 흐름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은 양의 혈액을 빨아들이고 다시 많은 양의 혈액을 뱉어내면
전체 혈류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느리게 돌던 물들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정체됐던 혈액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곳곳에 숨어있던 그 부종들, 정체된 물들을 우리가 갖다 쓰면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근육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순환을 시키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기가 약해서 그래요. 기운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효과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조금 하면 지쳐버립니다. 기운이 딸려서. 제가 예전에 기가 뭐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기, 혈, 수 세 가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혈액순환, 그 다음에 수분의 정체와 진액으로서의 활동. 이게 잘 보장이 되면 몸이 튼튼해요. 근데 그걸 돌리기 위한 에너지, 파워는 기로 정의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세가 좋다. 기운이 좋다. 우리가 기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힘이 세다, 에너지가 세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딴 게 아니고 근육이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근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문제로 다운이 돼버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근육이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견뎌내는 능력이 좋다. 근육이 튼튼하면 내장의 근육도 튼튼할 거다. 우리가 이런 걸 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웨이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를 들으면서 근육을 자꾸 자극을 줘서 근육을 뻐근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근육이 볼륨이 형성이 되고 근육이 단련이 되고 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지만 근육을 계속 자극을 주고 근육을 파열을 시키면 근육이 그걸 다시 치료하면서 볼륨을 키워나갑니다. 근육 세포의 숫자를 늘려요. 현재 숫자가 작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운동해도 효과가 없어, 운동하면 힘들어.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나중에 근육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기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숨이 찬 유산소 운동을 계속 같이 함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일으켜요. 산소를 빠르게 우리가 유입을 했다. 그 많이 유입된 산소는 결국 다 혈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혈류가 가고 혈류에 산소가 많으니까 효율도 더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은 심장, 폐, 소화기, 심장, 혈관 어디든 빠른 속도의 혈류 회전으로 인해서 몸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숨찬 운동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가 약한 사람들은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건 몸 전체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얕은 호흡으로 이 강한 육체 활동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호흡보다는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했을 때 몸 전체 순환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폐만 사용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라든지 복부까지 별로 영향을 안 받죠. 여기서 할딱할딱 해도 호흡은 되니까. 근데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횡격막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내장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장 전체의 압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호흡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일어나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호흡을 평상시보다 10% 좀 더 깊게 호흡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은 크나큽니다. 매일 좀 더 많은 양의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10%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이 크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지금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유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로 떠 있고 잡생각이 나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다하게 흐르던 의식의 흐름이 몸을 관찰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구정물이 가라앉듯이 싹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나고 긴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호흡 한번 했을 뿐인데 지금 문제는 외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가라앉혀서 분위기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를 관찰하고 내부의 호흡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는데 깊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 소화기, 심박 리듬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부교감신경의 영역이거든요.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 이쪽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흥분보다는 안정된 방향으로 자율신경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긴장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다 새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완하고 내 몸에 집중할 때는 이 에너지 손실을 막으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어요. 자꾸 외부로 뻗어나가고 바깥 일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자꾸 내면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수분의 흐름은 진액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심장, 소화기, 신장이 잘 협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내 몸한테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체액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운동 플러스 평상시에 우리가 호흡 하나만 제대로 집중해서 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체액의 흐름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단순해요. 방방거리고 흥분해서 이렇게 날뛰지 말고 자꾸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하면서 이완을 시키면서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해야 될 운동을 하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먹고, 이런 게 기본이 되어서 우리 체액순환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붓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부종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소위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한답시고, 몸에서 물을 잘 못 빼내네, 그러면 이뇨제를 쓰면 부종이 줄겠네, 굉장히 1차원적으로 이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원인을 단 1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돌아가면서 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신장으로 물만 뺀다. 신장이 힘들어져요. 물려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었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영양을 제한을 하게 되면 좋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안 그래도 물이 고여 있었는데 여기다가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자꾸 대체해내야 되는데 영양까지 부실해지면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손쉽게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손을 대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몸에 생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단편적이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그마한 문제 하나 생겼을 때 자꾸 후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힘겹지만 삶의 세팅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 손쉬운 거, 그걸로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전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 매일 행하는 행위들, 그런 걸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 엮여 있어요. 뭐 하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문제 하나 생겼는데 내 삶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니 너무 바꿔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접근 못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실제로 해보면. 문제가 표면에 한 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되고 기회가 된 겁니다. 이걸 기회 삼아 내 삶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결국에는 더 큰 삶의 변화, 더 큰 이득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작업들을 재밌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저초보
호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는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일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초기 생산에서 사양 벌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리뉴얼을 하면서 야생화 벌꿀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사양 벌꿀이 훨씬 단맛이 더 강했더라고요. 야생화 벌꿀을 쓰니까 조금 더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단맛은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낀다 이런 식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의견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입에 붙는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다, 이 문제를 야생화 벌꿀로 바꾸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 서초보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먹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 야생화 벌꿀을 쓰면서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감히 가격을 제가 못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든 경청을 하고 있고 제품을 드시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제품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리뉴얼 1, 2, 3 계속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길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 1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맛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두 달 내로 계속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상급 재료들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맛이 달라요. 계속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항상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